소금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김동석 한의학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그림처럼 이게 그림이 링거액이죠. 노말 셀라인이라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0.9%의 순수 소금물입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한 번쯤은 입원하신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입원을 안 하고 건강한 분들 중에서도 아마 병문안을 가보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림과 같은 링거액입니다. 노말 셀라인이라 해가지고 0.9%의 소금물을 링거액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말 몸이 안 좋으니까 입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치료, 이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알기 전에는 특별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링거액을 하루에 3리터씩 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상이 심각한 대사증후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사실은 링거액만 하루 3팩씩 투여해도 굉장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거액 성분은 0.9%의 생리식염수입니다. 생리식염수라는 것은 소금물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소금 섭취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3리터의 링거액이니까 9g씩 하면 27g,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WHO 권장량 식사를 하면 5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 32g인데요. 5g의 권장량인데 거의 6배에서 7배에 달하는 소금을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번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 바이탈을 체크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맥박수라든지 호흡수 또는 혈압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혈압이 링거액을 그렇게 소금을 32g을 하루에 계속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혈압은 안정을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혈압은 정상 수치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 링거액 맞으면 소금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도 같이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링거액을 맞게 되면 굉장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다 해서 섭취하게 되면 물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물과 함께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혈액량이 많게 되면 우리 몸은 소변으로 배출하려는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의 경우, 나트륨이 적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소금 섭취량이 너무 적게 되면 우리 신장에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라고 해가지고 라스 체계가 시스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부족한 나트륨을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많게 되면 소변으로 배설하는 단순한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재흡수하면서 신장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신장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과 폐에서 라스 체계는 흐름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아무튼 간이나 폐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소화도 안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 오줌 싸개 애들이 소금을 적게 먹어서, 예전에는 아주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오줌 싸개가 많았다는 일화를 얘기를 방금 전에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해질 균형만 맞추어줘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링거액이었다는 거. 링거액은 단순한 소금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또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과 성인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되게 물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왜 물을 안 먹습니까? 너무 저염식을 하니까 물이 안 땡겨요. 요즘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짜게만
짜게 먹는다면 어때요? 물부터 찾잖아요. 우리가 또 술을 먹고 난 다음날 뭐부터 찾는가요? 해독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하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환이 있거나 성인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 2리터를 꼬박꼬박 먹어주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물만 먹어서는 전혀 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2리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염도와 그것을 맞추려면 최소한 18g이 있어야 0.9% 식염수와 같은 우리 몸의 염도가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물을 안 먹게 되는 이유는 저염식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리고 저염식을 하게 되니까 나트륨 재흡수가 돼서 신장이나 폐, 간이 굉장히 무리가 와 있더라.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좀 간간하게 먹는 거, 소금을 섭취하면 갈증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을 2리터 먹지 말라 해도 아마도 소금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 2리터는 충분히 하루에 섭취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백혈구를 비롯한 면역세포나 호르몬들의 작용은 되게 4대 미네랄과 각종 또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적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미네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체 전류에 의해서 우리 신진대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대 미네랄,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대표적인데요. 여러분들 나트륨은 어디서 나나요? 네, 소금으로 공급하는데 정제염은 NaCl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만드는 염소와 나트륨은 이렇게 공급할 수 있지만 4대 미네랄 가장 중요한 게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죠. 여러분들 마그네슘 제제나 칼슘 제제 이렇게 먹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육이 떨리면 마그네슘제나 칼슘제제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네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경련 현상부터 비롯해서 우리 각종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미세 전류 형성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게 되고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서 결국에 만병의 근원이 된다. 만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제염만 먹었을 때도 그렇지만 너무 싱겁게 먹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